이제 아까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잠깐 떴었는데, 이렇게 오류가 떴었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떴었는데, 어, 이, 이 부분에 대한 오타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고쳐줬습니다. 다시 고쳐줘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넣어줬고요. 그래, 여기다 다시 넣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 넣어서 보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뭐, 아까 유저 몇 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저 7로 해보겠습니다. 읽고 있었네. 11로 해보겠습니다. s c.kr 닉네임은 리저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로그인 만들어줬고 닉네임 만들어줬고 8자 이상의 이제 대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조합 입력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변경이 떴는데 이건 지금 저 인덱스 좀 봐야겠고 이건 빼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폼이 유효하지 않으면 비밀번호 필드가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밀번호가 필드가 유효해도 나머지 필드가 유효하지 않으면 비밀번호 필드가 사라져 버리게 되고 닉네임에는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유효하지 않게 하고 비밀번호에는 대소문자를 포함해서 올바르게 입력을 해도 회원 가입을 눌러보면 닉네임 필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 역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세팅으로 가서 필요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저기 이제 settings.py에 가서 이 부분을 마저 채워줄게요. 아, 아까 여기까지 했나요? sign from class 있고 뭐죠? 여기 맨 마지막 이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어, 회원가입할 때뭐 뭐죠? 아까 10일 했었죠? 10일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20장 한번 내려볼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 인증 기능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 기능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는 진행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이랑 이 부분은 각자 공부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코딩 해보시고 GitHub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지금 제가 멈췄다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로는 여기 무조건 끝까지는 다 하셔야 되고 근데 일단 설명은 한번 해 드릴게요. 어, 이메일 인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뭐 인증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인증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이메일로 보낸 거를 확인해서 뭐 하는 방식이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메일 인증에서 아셔야 하는 세팅은 바로 어카운트 이메일 베리파이케이션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이메일 인증 완료할 때까지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옵셔널을 쓰면 이제 회원가입 시 인증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지만 이메일 인증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넌 같은 경우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 없고 아예 인증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관리자 측면이나 이 소비자 측면에 서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이 회사에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소비자한테 이 보낸 그 전달 값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뢰와도 또 연관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옵셔널, 이 디폴트 값을 저희는 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유저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있죠, 지금. 이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데, 그 인증 링크를 클릭해서 이메일 인증을 해달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뜨게 되면 컨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인증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settings.py에 들어가서 이 지금 이 코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저장해주고 현재 이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면 그저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홈페이지 대신에 이메일 인증이 완료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인증 완료 페이지와 그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되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려 하는 페이지는 오러스에 연관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URL 파일에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urls.py에 들어가서 URL 패턴.
이거를 그래서 여기 점점 두 개를 셋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URL 패턴을 했으면 이제 경로와 URL 네임을 주어졌는데 아직 뷰를 안 적었죠. 장고에서 단순히 어떤 템플릿을 텐더할 때는 제네릭 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제네릭 뷰에서 템플릿 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따로 뷰를 정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뷰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url.py에서 바로 템플릿 뷰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인증 링크를 클릭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안내하는 게 UI적으로 더 바람직하겠죠. 전에 사용했던 is authenticated를 활용해서 다른 링크를 디스플레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세팅스 PY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윗부분은 로그인했을 때, 아랫부분은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두 개가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에 대해서 지금 이 템플릿 안에서 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둘 다 저기로 안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은 이제 비밀번호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워러스는 자동 비밀번호 찾기를 해줍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나요?를 클릭하게 되면 메일 주소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이메일을 넣고 터미널을 확인해 보면 비밀번호를 재생할 수 있는 이메일이 하나 와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기 전에 지금 이 오류가 하나가 떠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보면
현재 파일에 뷰 인자가 여전히 누락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뷰를 추가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verification sent as 이렇게 써주고 위에다가 한번 지정까지 해줄게요. 이건 그대로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아까 url.py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에러가 해결이 됐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일본어 이제 터미널을 다시 가보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reset, check the link to below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가 되고 이제 새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 성공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뜨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했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밀번호 관리 기능 관련해서 한번 마지막 배우고,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로스는 자동 비밀번호 찾기를 해줍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나요? 를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죠. 네. 여기까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메일 내용도 뒤에서 바꿔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링크 확인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까지 저희가 하고 지금 이제 settings.py에 패스워드 reset timeout days란 걸 설정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settings.py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는 케이스나 아니면 뭐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변경하는 케이스 뭐 이런 두 케이스들이 있는데 비밀번호 변할 때는 프로필 안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프로필 페이지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일반 프로필 페이지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index.html 들어가서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 URL 이제 네임을 넣어줘 볼 겁니다. 그래서 이 URL의 네임은 어카운트 체인지 패스워드이고 실습 로그인하면 여기에 비밀번호 변경 링크가 나오죠.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로 리디렉션 되는 건 세팅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바꾸려면 워러스의 패스워드 체인지 뷰를 상속받아서 로직을 조금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views.py를 들어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추가를 한번 해줄게요. 저장까지 해주고 이 커스텀 패스워드 체인지 뷰 있잖아요. 이 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세스 URL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것을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에서 또 정의해주게 되면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서세스 URL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이란 건 좀 진짜 중요한데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기존 클래스의 속성이나 메소드를 변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패스워드 체인지 뷰 대신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 커스텀 패스워드 체인지 뷰를 사용하도록 URL 패턴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앱 안에 있는 url.py로 가서 여기다가 패스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url.py 가서 프로젝트 url.py를 가야 되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추가해 준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해줄게요. 지금 임포트 에러가 떴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거를 제가 잘못 써줬네요. 네, 그리고 또 소문자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네,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제 이 오러스의 URL스에도 이것과 똑같은 패스워드 체인지라는 이제 URL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테스트만 마무리하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테스트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스스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오러스 URL에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것들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 어카운트 관련된 세팅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식 문서에 가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좀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 위주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업은 다 끝났고요. 오늘 과제는 이거 그대로
다 한 번씩 구현해 보면서 제가 아까 중간에 시간 관계상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구현해 보시면서 이 회원가입 로그인 세션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중간중간에 실습을 완성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그리고 깃허브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좀, 아, 이것도 알려주시고 저것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이게 내용이 조금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운영진들한테 쿠사리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근데 다른 운영진들 결국 얘기하는 게, 이 결국에는 진짜 쓸모없는 내용은 없고, 진짜 최대한 압축시켰다는 점. 그래서 오늘 녹강 치고는 내용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디스코드 DM 주시면 제가 아니면 뭐 잡당방에 올려주시면 왜냐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운영이 도와주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거기다 올려주고 저 개인 DM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